그래도 다행이야. 다음 주 화요일 날 검사할 거잖아. 목요일 날 검사했어 봐. 아무 절반. 자, 118페이지로 갑시다. 자, 여기 준비 학습은 그냥 쿨하게 건너뛸게요. 이거는 6학년 때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건너뛰고 입체 도형의 건널비 부피 갑시다. 건널비는 건널비 따로, 부피는 부피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들쭉날쭉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와 줘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입체 도형은 기둥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기둥 중에서도 그냥 각기둥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원기둥도 있어. 그렇지? 맞아? 그러면 이 기둥에 건널비를 먼저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건널비라는 거는 겉면의 넓이를 다 더하면 되지. 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러면 얘는 밑면 두 개랑 옆면의 넓이의 합을 계산하면 되지? 네. 맞아? 그럼 밑면 두 개의 넓이를 우리는 밑넓이라고 하는데 밑면의 넓이를 밑넓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가 지금 몇 개야 밑면이? 2개. 두 개야. 맞아? 네. 그럼 밑넓이에 2배를 해주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네. 옆면의 넓이를 다 더해주면 돼. 그거를 우리 옆넓이라고 해. 옆면의 넓이의 합을 옆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개도를 좀 펼쳐보면 얘가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네. 맞아요?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색칠한 게 밑면이라고 치면 밑넓이는 찾았어. 그러면 옆면의 넓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네. 그러면 옆면의 넓이는 옆면의 가로 곱하기 옆면의 세로야. 네. 맞아요? 그런데 옆면의 가로는 뭐랑 똑같이 생겼어? 뭐랑 똑같아? 밑면의 뭐랑 똑같아? 밑면의 둘레랑 똑같아요. 그쵸? 맞아? 그러면 요 옆넓이 구하는 거는 옆면의 가로와 옆면의 세로를 곱하면 되겠네. 맞아요? 네. 그래야 요 옆면의 넓이 이 면적이 나와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 찾아주려면 그럼 옆면의 가로가 뜻하는 게 뭔지도 봐야 돼. 그치? 맞아? 옆면의 가로는 뭐랑 똑같아? 뭐랑 똑같아? 여기 만나고 얘 만나고 여기 만나고 그치? 네. 그 다음에 이 길이도 같을 거고 그럼 얘는 둘레를 뜻하네요. 그쵸? 네. 맞아? 근데 얘는 밑면의 둘레를 뜻해. 얘는 원기둥도 마찬가지야. 맞지? 원기둥의 전개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 원주의 길이랑 그 다음에 얘랑 같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러면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은 거고 그럼 옆면의 세로는 뭐랑 똑같을까? 높이. 기둥의 높이랑 똑같아요. 그쵸? 네. 이 과정을 나는 다 낼 거야. 그러니까 밑넓이 곱하기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빈칸이야. 내가 지금 쓴 거 전부 빈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공식 테스트에 추가가 이만큼 되니까 외워갖고 오세요. 알겠죠? 알겠죠? 네. 정리해주는 게 좋을 거야. 거기 있으면 좋고 없으면 정리해야지 뭘. 얘는 한글로 써야 될 거예요. 한글로. 요 곱하기 2를 제외한 거 나머지는 다 한글로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낼 거야.
싹 다 빈칸이야. 다 메모해두는 게 좋아요. 원기둥도 마찬가지라서 얘는 저렇게 합쳐서 시험을 볼게요. 알겠죠? 네. 그다음에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 입체 도형에서 두 번째. 뿔. 기둥 나왔어. 뿔도 나와야지, 그치? 맞아요? 네. 뿔이 각뿔도 있고 뭐도 있어? 원뿔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뿔의 건널비부터 이제 또 같이 볼 거예요. 거기 책에는 좀 뒤에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칠판만 보면 됩니다. 그럼 뿔의 건널비는 얘는 원뿔로 예를 들면 밑면이 몇 개야? 한 개. 밑면이 몇 개야? 한 개. 한 개야. 그러면 밑면의 넓이, 이 밑넓이를 하나만 구해주면 되고요. 그쵸?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불러? 이쪽 면? 옆면. 그러면 옆면의 넓이도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원뿔일 때는 다 하나씩 있어서 너무 좋은데 각뿔일 때가 있어. 요렇게 사각뿔일 때가 있어. 그러면 얘는 밑넓이 찾아주고, 그치?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 그게 옆면의 넓이의 합이었으니까 요거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나와야 돼? 원뿔 되는 이거 이용해서 풀면 돼요. 근데 걔는 밑넓이를 2배를 해주면 안 되겠지. 작은 밑면하고 큰 밑면이 따로 있을 테니까. 맞아? 그렇게 해서 응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또 뭐 있어? 9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 9라는 애는요 공 모양이잖아, 그치? 네. 맞아? 공이 너무 크네. 그 다음에 9의 반지름이 이렇게 R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러면 9의 건널비는 그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얘는 실을 감아요. 실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감아줄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실을 펼쳐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엄청 촘촘하게 돼. 근데 얘가 아마 이 정도까지 커질 거야. 왜냐?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2배로 커져야 되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요, 이 면적을 찾아주면 9의 건널비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네. 그치? 맞아? 그러면 얘가 아까 몇 배라고 했어? 위에 아래도 있고. 2배. 맞아? 각자 2배씩 있다고 했어. 그러면 반지름도 2배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원의 넓이 찾아주면 9의 건널비 알 수 있다 그랬지? 네. 그러면 그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보통?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반지름을 제곱해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얘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반지름이 얼마야? 2r. 그러면 얘는 파이 곱하기 2r 곱하기 2r이야. 맞지?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뭔데? 4 파이 r 제곱. 그러면 9의 건널비는 유일하게 얘가 문자네. 4파이 r 제곱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됐어? 네.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건널비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면 118페이지에 개념 확인 가시면 돼요. 개념 확인.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기둥과 그 전개도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여라. 첫 번째, 기억, 니은, 디귿의 알맞은 값을 찾으래요. 그쵸? 그러면 기억은 지은아 뭐야? 기억은 4. 기억은 4. 그 다음에 니은은 가이나? 10. 그 다음에 디귿은 예슬아? 8파이. 8파이.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원기둥의 밑넓이를 찾으라네요. 그죠? 그러면 밑넓이는 밑면의 넓이야. 한 밑면의 넓이야. 그치? 네. 그러면 이 어떻게 하면 돼? 원의 넓이 찾으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파이를 지금. 파이 r 제곱. 그러니까요. 계산하면 뭐예요? 16파이.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얘는 16파이 단위 제곱센티미터까지 나와야 돼. 그치?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옆넓이 찾아줄 거예요. 옆넓이는 옆면의 가로와 옆면의 세로를 곱합니다. 맞죠? 근데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를 뜻했어. 그치? 그럼 둘레는 아까 8파이였잖아?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둥의 높이를 곱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8파이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야? 80파이 제곱센티미터. 건널비 부피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게 단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 건널비는 보통 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부피는 세제곱으로 쓰잖아. 그치? 네. 6학년 때 그렇게 배웠잖아. 그래서 나는 그걸로 구분을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단위를 제대로 써줘야 내가 파악할 수 있겠지? 네. 맞아? 단위 제대로 써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은 건널비 찾으라고 하겠지. 건널비는 밑넓이가 2개,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의 합 계산해주면 돼요. 그쵸? 네. 그러면 32파이 더하기 80파이. 그럼 얼마지? 112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그렇지. 원주율 안 써도 틀리고 단위를 이상하게 써도 틀려요. 자, 됐을까요? 네. 그러면 필수 문제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래요. 이건 너무 쉽지. 밑넓이 밑넓이 9 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옆넓이 15. 옆넓이 옆면의 가로 곱하기 세로.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똑같아. 밑면의 둘레 얼마야? 12. 밑면의 둘레 얼마야? 12. 12 곱하기 높이. 60. 높이 5. 계산해주면 60 제곱센티미터. 그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널비 찾는 거지? 그러면 밑넓이가 2개, 옆면의 넓이 합 계산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이거? 70. 78 제곱센티미터. 자, 2번 밑넓이 9파이. 9파이 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가이나 옆넓이 찾을 거야.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와 기둥의 높이를 곱하는 거죠? 맞아? 그럼 밑면의 둘레 얼마예요?
6파이 곱하기 6. 그러면 얼마? 36파이 제곱 센티미터. 자, 그러면 이제 건널비를 구해주면 얘는 9파이가 2개, 그 다음에 36파이 하나 이렇게 더해주면 되지? 네. 네. 그러면 얼마일까, 재윤아? 45파이. 응? 아, 9, 2, 18. 18 더하기 36. 54. 응. 파이 제곱. 그렇지. 그러면 이번에는 121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121쪽 풀의 건널비 연습해 볼 겁니다. 넘어가도 돼요? 네. 그러면 개념 확인 가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과 그 전개도에서 다음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첫 번째. 기억 니은 디귿에 알맞은 값을 찾으래. 예슬아, 기억 뭘까? 기억 9. 니은은 하라마? 니은 3. 그렇지, 니은은 3. 그 다음에 디귿은 밑면의 둘레와 똑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6파이. 맞아? 개념 확인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그럼 2번 원뿔의 밑넓이 찾아야 된대. 그치? 네. 그러면 밑넓이는 밑면의 넓이니까 원의 넓이 찾으면 되죠. 재윤아 뭐야? 개념 확인 2번 121쪽 6파이.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그다음에 파이 알제곱. 응. 근데 여기서 반지름은 뭐야? 밑면에서 반지름 뭐야? 3. 3. 그럼 3의 제곱이잖아. 아, 9. 9. 그럼 얘는 9파이 제곱 센티미터.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옆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옆넓이를 지금 보아하니 얘가 부채꼴 모양이네. 그치? 네. 그럼 부채꼴 모양이니까 얘는 2분의 1 RL 사용해도 돼요. 그쵸? 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이 길이는 모선을 말해요. 맞아요? 네. 그럼 모선 몇? 9. 9 곱하기 호의 길이. 9파이. 호의 길이 6파이. 6파이지. 그치? 밑면의 둘레랑 똑같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27. 27파이 제곱 센티미터. 그러면 마지막 건넓이 36파이. 9파이 더하기 27파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36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필수 문제 1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뭔데? 건널비 찾는 거네? 맞아? 단 1번에서 옆면은 모두 합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옆넓이 하나 구해서 그거를 4배를 해주면 되겠네. 그치? 옆면이 4개니까. 그러면 첫 번째 밑넓이 찾아줍시다. 뭐예요? 10 곱하기 10이니까 제곱 100제곱 센티미터.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옆면의 넓이를 찾아야 돼. 그치? 네. 맞아? 옆면의 넓이의 합을 우린 옆넓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옆면 한 개의 넓이는 60. 10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이 한 개의 넓이야, 그치? 네. 네. 근데 거기에 몇 배 해줘야 돼? 네. 4배 해줘야 돼요, 그쵸? 네. 그러면 6, 4, 24, 그럼 240이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건널비 찾아야 돼요, 그쵸? 건널비는 밑면 한 개랑 옆면의 넓이의 합을 계산해주면 되지. 얼마야? 340. 아. 그렇지, 그렇지. 340 제곱센티미터.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1번에 2번 원뿔이네요, 그쵸? 네. 그럼 얘도 첫 번째 밑넓이 찾아줘야 되겠네. 밑넓이 어떻게 돼? 64파이. 응, 제곱센. 그렇지. 그 다음에 가이나 옆넓이를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옆면을 보면 얘가 부채꼴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전개도를 보면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을 둬야 되는데 반지름 몇일까? 20 곱하기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얘 둘레랑 똑같아요. 16파이. 그러면 옆면의 넓이는 160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지? 네. 맞아? 그러면 마지막 건넓이. 그럼 얘는 64파이 더하기 160파이 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일까? 224. 그렇지. 제곱센티. 그렇지, 그렇지. 됐나요? 다음에 122페이지로 넘어가 볼까? 122페이지 필수 문제 2번. 이거 지워도 돼요? 네. 이번에는 뿔대의 건널비가 나오네, 그치? 맞아?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건널비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 그러면 첫 번째는 작은 밑면의 넓이를 찾으래. 뭘까요? 9파이. 책을 보고 얘기해줘요. 어떻게 돼? 9파이. 9파이 제곱 센티미터,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큰 밑면의 넓이를 찾으래요. 뭘까요? 36파이. 그렇지, 36파이 제곱센티. 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옆넓이를 찾아야 돼, 그치? 네. 근데 얘가 옆면이 원래는 요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잘려 나갔겠지? 네. 그리고 작은 단면이 생겼지. 자, 그러면 나는 요 면의 넓이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네. 맞아? 그러면 커다란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어떻게? 빼요. 빼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7, 여기도 7.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는 알 수 있지. 뭐야? 얘 둘레. 작은 둘레. 9파이. 어? 아니, 6파이. 6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둘레. 12파이. 맞아? 그럼 중심각 없이도 넓이 찾을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러면 요거 찾아주려면 큰 거 2분의 1 곱하기 14. 14 곱하기
12파이. 맞아? 네. 여기에서 작은 거 어떻게? 어떻게? 빼요. 빼요. 그쵸? 필기는 해야지. 자, 그러면 2분의 1 재현은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7 7 곱하기 10 작은 거 빼야지. 이거 빼야지. 이거 6 6파이. 그러면 7 곱하기 12니까 84파이. 빼기 21파이네. 네.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 63 파이. 파이. 얘가 옆면의 넓이. 그 다음에 마지막 건널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건널비는 얘랑 다 더해주면 되잖아. 그치? 네. 네. 그러면 9파이 더하기 36파이 더하기 63파이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얘가 99. 그러면 더해주면 108. 다 됐으면 125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구의 건널비. 이건 지워도 돼요? 네. 그러면 125페이지 이제 구의 건널비 볼 건데 얘를 이렇게 끈으로 감은 거예요. 그쵸? 맞아?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개념 확인. 다음은 구와 끈을 이용해서 구의 건널비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걸 쓰래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끈으로 감은 다음에 그걸 다시 펼치면 반지름이 2배가 된다라고 해요. 그죠? 네. 맞아? 그러면 구의 건널비는 그 끈의 면적을 찾으면 되는 거지? 네. 맞아? 그럼 얘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은 아까 2배가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 뭐야? 4 파이 r 제곱. 자, 필수 문제 1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다음과 그림과 같은 입체도의 건널비를 찾으래요. 첫 번째는 9네요. 그쵸? 맞아? 네. 그러면 9의 건널비 쓰고 시작합시다. 9의 건널비는 몇 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 요걸 쓰고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이 2cm네. 그치? 네. 맞아? 네.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2의 제곱이네요. 그쵸? 네. 그러면 얼마야? 2의 제곱 얼마? 여기 4. 그럼 4 곱하기 4니까 16 파이 제곱 센티미터.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도 돼요? 네. 2번은 뭐야? 반원. 반원이라고? 반원이라? 9. 반구. 9를 반으로 자른 거야. 그치? 반구야. 그러면 얘는 9의 건널비를 반으로 쪼개면 그 반쪽짜리의 둥근 부분이 나와요. 그쵸? 네.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단면이 하나 생기잖아. 자르니까 그치? 네. 그 단면의 넓이를 계산해야 돼. 그럼 걔는 단면은 원이잖아요. 그쵸? 네. 그럼 얘는 원의 넓이 찾으면 되겠지? 맞아? 네.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좀 해주면 얘는 그러면 2파이 r 제곱 더하기 파이 r 제곱 이렇게 나오네? 네. 그럼 이 둘은 동료항이지? 네. 그러면 동료항 계산하면 돼. 뭐야? 뭐냐고? 3파이 3 파이 r 제곱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되지. 반지름이 얼마야? 5 5. 그러면 3파이 곱하기 5의 제곱이네. 네. 그러면 5, 5, 25. 25. 거기 곱하기 3 하면 75 75파이 제곱 센티미터. 단위 제대로 써야 해.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피로 다시 넘어갑시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러면 입체 도형에 이제 부피 들어갈 건데 입체 도형은 아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크게 맞아? 그러면 기둥이 있었고 그 딸려 있는 원기둥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기둥의 부피를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기둥 이거 사각기둥 직육면체 부피 생각납니까? 네. 직육면체 부피 어떻게 구했지? 가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맞아요? 근데 그 가로 곱하기 세로가 뭐랑 똑같아? 밑면의 밑면이. 넓이와 똑같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 밑면의 넓이는 우리 밑넓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밑넓이 곱하기 뭐 해주면 돼? 밑면이 아까 가로 곱하기 세로였어요 그렇죠? 높이. 여기다 뭐 해주면 돼? 높이. 기둥의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기둥의 높이라. 보통은 높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뿔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얘는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만 써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공식 테스트 추가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뭐가 있어? 입체 도형 중에 뿔. 원뿔도 같이 있었죠? 네. 그러면 얘는요. 요런 원기둥 안에 물을 가득 채워요. 물을 가득 채우거나 아니면 얘랑 밑면이 똑같은 그 다음에 높이도 똑같은 원뿔의 컵을 준비를 합니다. 보통 이런 컵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에 담았던 이 물이 있어. 물을 가득 담았다가 완전 가득 담았다가 똑같은 밑면이 똑같이 생긴 애 그 머그컵으로 넣을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차게 되냐면 여기 3분의 1만 차요. 점점 줄어들잖아, 그치? 3분의 1만 차. 그러면 얘는 기둥의 부피에 몇 분의 몇만 해주면 돼? 3분의 3분의 1만 해주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 직접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기둥의 부피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끝나요. 그럼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잖아, 그치?
네. 맞아? 거기다가 3분의 1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얘는 이렇게 잘 외워오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9가 남았어요. 그쵸? 네. 구의 반지름이 R인 얘가 있어요. 이런 구슬이 있어. 그러면 얘랑 사이즈가 똑같은 원기둥이 있을 거야. 밑면은 똑같아. 여기가 다 R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길이도 얘랑 이 구의 지름이랑 똑같을 거야. 네. 그렇게 컵을 찾았어. 그러면 여기에 원기둥 모양의 컵에다가 물을 가득 받았다가 얘를 이 쇠구슬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쇠구슬의 부피만큼 물이 어떻게 되겠어? 흘러요. 넘쳐 흐르겠지. 네. 맞아요? 물이 완전 가득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공을 딱 끼워 넣었어. 그러면 얘 부피만큼 물이 빠져나가게 돼. 그럼 물이 빠져나가고 나서 남은 걸 체크를 하면 3분의 1만 남아있어요. 네. 얘가 남은 거. 그러면 3분의 2는 빠져나가고 없잖아 지금. 네. 맞아? 3분의 2는 빠져나가고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요 3분의 2가 이 9의 부피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이건 직접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9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에 3분의 1을 해주면 되겠네. 3분의 2 맞죠? 네. 근데 기둥의 부피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는 구를 집어 넣었단 거지. 그러면 높이가 얼마가 되겠어? 아까? 지름이 되겠지. 네. 맞아? 그러면 지름은 어떻게 쓰면 돼요? 반지름이 R이니까 2R. 거기에다가 3분의 2를 계산해주면 돼. 그러면 이거 계산해줄 수 있는 거 해주면 3분의 2이 4. 파이 R 세제. 세제곱이겠지? 맞아? 9의 부피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직접 해보세요. 자, 그러면 119페이지 119페이지 개념 확인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기둥에서 다음을 구하래요. 첫 번째는 밑면의 넓이를 찾으라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4. 가위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 4파이 제곱 센티미터 되겠지? 반지름이 2였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높이는요? 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4cm. 그러면 부피는 4파이 곱하기 4니까 16파이 제곱센. 왜요? 여긴 제곱이고 여긴 1인데? 센티미터가 몇 번 곱해져 있어? 대박. 3번. 그러니까 세제곱이지. 자, 그러면 필수 문제 2번 넘어가서 또 봅시다. 삼각기둥의 부피네요. 첫 번째 거. 네.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밑넓이 찾아야 하겠지? 밑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주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재윤아? 인감이 48. 정말?
삼각형인데? 아 24. 24지, 그치?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얘가 24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돼.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높이는 10cm니까 그럼 부피 찾을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얘는 24 곱하기 10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네. 이거 얼마야? 240 그렇지. 세제곱. 세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2번 밑넓이 찾아줍시다. 뭐예요? 42. 42. 그러면 부피 42 곱하기 뭐 해야 돼? 8. 8. 그러면 336인가요, 그죠? 네. 세제곱. 세제곱 센티미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기둥이네요, 그죠? 네. 그럼 얘도 밑면의 넓이 찾아주면 8. 밑넓이 9파이, 그치? 그 다음에 그럼 부피 9파이 곱하기 뭐야? 8. 8. 그러면 72. 그렇지 72파이 제곱.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그쵸? 부피니까 세제곱이야. 됐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에는 뿔의 부피 볼 건데 그럼 123페이지 가면 되겠다, 그쵸? 자, 123페이지에 필수 문제 3번. 다음 그림과 같은 뿔의 부피를 구하래요.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밑넓이 찾아줘야 되겠지? 어떻게 될까요? 밑면 24, 그치?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해서 24제곱센티미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몇 분의 몇?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 1 여기는 8 그러면 8 곱하기 10이니까 80 세제곱 센티미터. 자 그러면 3번에 2번 얘도 밑넓이 찾아줘야 돼요, 그쵸? 네. 자 재윤아 밑넓이 얼마? 넓이 4파이. 그렇지 4파이 제곱 센티미터. 그러면 이제 부피를 찾아주면 얘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그렇지. 그러면 1, 2 그러면 몇 파이야? 8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자 그러면 필수 문제 4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필수 문제 4번의 경우는 사각뿔대의 부피네요, 그쵸? 네. 맞아? 그럼 각뿔대는 커다란 각뿔에서 작은 각뿔을 어떻게 해? 빼요. 빼면 돼요, 그쵸? 네. 잘려 나간 거니까, 그치 재윤아? 네. 어디 봐. 자, 그러면 여기서 큰 사각뿔의 부피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밑면이 몇이야? 밑넓이가? 140. 어? 30. 30, 큰 거. 144. 144 곱하기 커다란 높이 8. 8. 그러면 얘랑 얘
꺼내면 3, 4, 12, 3, 8에 24. 그럼 48 곱하기 8이네요. 그쵸? 그러면 384. 맞아요? 네. 세제곱 센티미터. 그러면 이번에는 작은 각불의 부피를 찾아야 돼요. 그쵸? 네.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작은 밑넓이 36. 36 곱하기 작은 높이 4. 그러면 48 세제곱 센티미터인가요? 그쵸? 그러면 각불대의 부피는요? 48. 각불대의 부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지. 그치? 맞아? 네. 그러면 384에서 48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330. 336 6. 세제곱 센티미터. 마지막은 구의 부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넘어가도 돼? 네. 그러면 마지막 126페이지. 개념 확인부터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이고 높이가 6cm의 원기둥 안에 구가 꼭 맞게 들어있대요. 남는 부분이 둥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없네. 그치? 그러면 단 부피의 비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래. 그럼 우선 부피를 찾아주면 돼요. 그쵸? 맞아? 그럼 첫 번째는 원기둥의 부피부터 찾아달라고 하네. 네. 맞아? 그럼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넓이가 얼마예요? 9파이. 9파이 곱하기 6. 그러면 5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돼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의 부피를 찾아야 해. 그치? 맞아? 네. 그러면 구의 부피는 기둥의 3분의 2라고 했잖아. 그치? 네. 3분의 2가 빠져나갈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 54파이 곱하기 3분의 2로 계산해도 되겠어요. 그쵸? 네. 그럼 뭐야? 36. 3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 원기둥과 구의 부피의 비를 찾아야 되네. 그치? 네. 그러면 원기둥 대 구로 찾으면 돼요. 그쵸? 네. 그러면 얘는 54파이 대 36이네. 36파이. 네. 그러면 비의 성질 이용하면 얘는 양쪽에 파이 나눠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로 나눠줄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럼 뭐야? 3대 3대 2. 그러면 126페이지에 필수 문제 2번 넘어갑시다. 다음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부피를 찾으래요. 그쵸? 그러면 구의 부피 쓰고 시작할까? 어떻게 구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맞아요? 네. 써놔. 그럼 여기서 구의 반지름이 2니까 r 자리에 2를 대입해주면 돼요. 그쵸? 네. 그러면 얘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2의 세제곱이네. 네. 그러면 2의 세제곱 계산하면 얼마야? 8. 응.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지? 네. 네. 그러면 얘 약분되는 거? 없어요. 없어. 그러면 얘는 3분의 32. 32 세제곱 센티미터. 3분의 32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파이 안 써서 틀리지 말고.
번째. 이번에는 반구의 부피네요. 그쵸? 네. 그럼 얘는 9의 부피를 반으로 쪼개면 되겠지? 네. 그러면 3분의 4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세제곱인데 반지름이 얼마야? 6. 6이야. 그럼 얘는 6의 세제곱. 맞지? 네. 그럼 이거를 반으로 쪼개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거듭제곱이 있으니까 걔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돼. 그럼 6의 세제곱이면 얼마야? 216. 216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약분 되는 거 있으면 약분 해주면 돼요. 그쵸? 네. 그러면 1, 여기는 72, 그 다음에 1, 여기는 2. 그럼 2 곱하기 72니까 144. 그 다음에 원줄 써주고 세제곱 센티미터까지 써주면 되겠죠?